모든 것이 평평한 2차원 세상, 플랫랜드. 에드윈 A. 에보트 지음, 윤태일 옮김. 제1부 우리 세상. 인내하라. 이 세상은 넓고 광활하도다. 1. 플랫랜드의 본질에 대하여. 나는 우리의 세계를 플랫랜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3차원 공간인 스페이스랜드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당신, 나의 행복한 독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커다란 종이가 펼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종이 위에서 직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리고 다른 도형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종이 위로 솟아오르거나 밑으로 가라앉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확실하고 선명한 윤곽선을 가진 그림자가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정도를 상상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 슬프게도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우리의 우주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이제 나의 마음은 개방되어 더 높은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이른바 딱딱한 입방체 같은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단언하건대 삼각형이나 사각형,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도형들이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움직이는 것만을 보고서 여러분은 최소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 종류의 도형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도형들을 서로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직선뿐이며 다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곧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 있는 한 탁자 위에 동전 하나를 올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동그란 원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제 탁자 가장자리로 물러나 천천히 눈높이를 낮추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동전은 더 이상 동그랗게 보이질 않을 거예요. 아마도 직선으로 보일 테죠. 마분지에서 잘라낸 삼각형이나 사각형, 다른 어떤 모양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탁자의 가장자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한 그것은 어떤 도형으로 보이질 않고 직선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상인을 나타내는 지체 높은 계급의 정삼각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림 1은 여러분이 탁자 위에서 바라볼 때의 상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림 2와 3은 탁자 바닥면 가까이에 눈높이를 맞추고 보았을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탁자 바닥면에 딱 붙였을 때 여러분이 보는 정삼각형은 다름 아닌 직선의 형태를 띠겠죠. 내가 스페이스랜드에 있을 때 당신네 선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면서 수평선 너머의 해안선이나 섬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만이나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갑 때문에 멀리 떨어진 육지에는 어느 정도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서 보면 육지에 이런 울퉁불퉁한 요철 지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끊어질 듯 이어지는 회색의 선으로만 보일 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플랫랜드에서 삼각형이나 다른 이웃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보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태양이나 다른 종류의 빛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종류의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의 선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그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면 그 선은 점점 작아지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직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동그라미, 뭐든지 상관없어요. 직선. 그것으로만 보일 뿐 아무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으시겠죠. 이 자연스러운 질문은 제가 앞으로 플랜랜드 사람들을 묘사하게 되면 좀 더 적절하고 쉽게 대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와 집들에 대해 몇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플랜랜드의 기후와 주택에 대하여.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동서남북에 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태양이나 다른 천체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북쪽 방향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의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 법칙에는 남쪽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이런 인력이 매우 약하긴 하지만 남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약한 인력은 우리 지구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죠. 거기다가 가끔씩 일정 주기로 내리는 비는 언제나 북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또 다른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을의 집들도 방향을 아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네 집들은 측벽이 모두 북쪽과 남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야 지붕들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집들이 없는 시골에서는 나무줄기도 꽤 도움이 된답니다. 대체로 우리가 방향을 측정하는 데는 생각만큼 어려움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향의 인력을 잘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지방에서 황량한 벌판을 여행할 때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몇 시간 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집이나 나무같이 방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침도 없어 비라도 오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쪽을 향한 이러한 인력은 건강한 남성보다는 노약자와 특히 연약한 여인들이 훨씬 더 잘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 길에서 숙녀를 만나게 되면 언제나 북쪽 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남쪽과 북쪽을 가리기 힘든 험한 기후 속에서도 늘 흔쾌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여기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플랜랜드에서는 집에 창문이 없습니다.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나 빛은 우리를 골고루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릅니다. 한때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 흥미롭고 자주 대두되는 질문, 즉 빛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대답을 구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칭 문제 해결사들로 우리 정신병동을 채웠을 뿐입니다. 이런 연구에 세금을 높게 매겨도 억제하는 효과가 없자 국회에서는 최근 완전히 법으로 금해버렸습니다. 나만이, 슬프게도 이 플랜랜드에선 나 혼자만이 이 신비에 대해 진정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진실들과 3차원 세계의 빛에 대한 이론을 혼자 알고 있는 내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벗어난 이 괴로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우리들의 집 이야기로 돌아가죠.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평범한 집들의 구조는 오각형입니다. 북쪽의 두 변, RO, OF가 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문이 없습니다. 동쪽에는 여성용 문이 있고 서쪽에는 그보다 더 큰 남성용 문이 있습니다. 남쪽의 변은 바닥을 이루며 보통 문이 없습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집들은 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각형의 각은 오각형의 각보다 훨씬 뾰족하고 생명 없는 물체의 선은
여자나 남자들의 선보다 약간 흐릿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거나 정신없는 여행자가 삼각형이나 사각형 구조의 집에 갑자기 뛰어들다가 그 뾰족한 각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연대기로 11세기 정도에 삼각형 형태의 집은 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군사요충지의 화약고나 병영 같은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때에 사각형 모양의 집들은 특별세로 제약을 가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3세기 정도 지난 후 1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 오각형 이상의 집만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지각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정부의 노력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서조차 오각형 구조만이 가장 보편적인 집의 형태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집들은 아주 외진 농촌 지역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플랫랜드의 주민들에 관하여 완전히 성숙한 플랫랜드 사람의 최대 길이 혹은 너비는 여러분들의 측정 단위로 하면 약 11인치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12인치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직선입니다. 군인들과 가장 낮은 계층인 노동자들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두 변의 길이는 약 11인치 정도이고 밑변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정점의 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꼭지각이 너무 뾰족해서 직선, 즉 여성들과 구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 이들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중간 계급은 세 변이 같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신사들은 정사각형 혹은 정오각형들입니다. 그 위에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육각형부터 시작해서 변의 수가 증가하다가 마침내는 다변형이라는 신분에까지 이르지요. 마지막으로 변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변이 너무 작아지고 동그라미와 구별되기 어려워지면 그 사람은 동그라미 계급 혹은 성직자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계급이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보다 변을 하나씩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세대는 신분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진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사각형의 아들은 오각형이 되고 오각형의 아들은 육각형이 되는 시기죠. 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은 상인들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에게는 더욱 드물게 적용됩니다. 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이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노동자에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연의 법칙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아들은 역시 이등변 삼각형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등변 삼각형들도 그 밑바닥 환경에서부터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공적인 군인으로 살거나 성실하고 숙련된 노동자로 살다 보면 밑변이 길어지고 다른 두 변이 조금씩 짧아지는 현상이 군인이나 기능공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류계층 중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 그들의 후손은 정삼각형에 매우 가깝습니다. 아주 드물게 진정한 정삼각형이라고 인증받을 만한 자식들이 이등변 삼각형의 부모로부터 나오죠. 이런 출생이 가능하려면 우선 신중하게 기획된 다른 도형 간의 혼인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다각형이 되고자 하는 선조들에게는 지속적인 검약과 자기절제가 필요하고 이등변 삼각형 지성에 끈기 있고 체계적이며 꾸준한 발전이 수세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정삼각형이 출생하면
널리 알릴 만한 경사로 여깁니다. 이들은 보건부와 사회부의 엄격한 검사를 거친 후 엄숙한 예식을 통해 변의 길이가 같은 정다각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즉시 그는 자랑스럽지만 슬픈 부모들 곁을 떠나 아이가 없는 정다각형네 집으로 입양됩니다. 이들을 입양한 부모들은 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힘에 의해 다시 자신의 출신 계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절대 옛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노예 후손들로부터 가끔씩 발생하는 정삼각형의 출현은 환영받습니다. 가엾은 노예들이 이것을 단순하고 천박한 자기 존재에 비춰진 하나의 빛과 희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족들도 이런 현상을 환영합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대중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희귀한 현상이 밑으로부터 오는 개혁을 막는데 가장 좋은 핑계가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각을 가진 어중이 떠중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야망이 없는 상태라면 그들은 저항적인 폭동 중에 그들의 지도자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그라미들이 아무리 현명하다 해도 그들의 우세한 숫자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말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연의 율법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즉, 노동자 계급의 지능, 지식, 그리고 모든 미덕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그들의 날카로운 각도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정삼각형의 각 수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군인 계급이 자신들의 엄청난 돌파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신력을 연마할수록 그 돌파력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보충의 법칙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완벽한 자연의 적절성에 대한 증거이며 플랜랜드의 귀족 정치 체제에 대한 신성한 원천입니까? 이 현명한 자연의 법칙 때문에 다각형과 동그라미들은 거의 언제나 초기 단계에서 폭동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말이죠. 기술도 역시 법과 질서에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국립병원 의사들의 인공적인 압축이나 팽창 수술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한 혁명의 지도자들을 완전한 규칙 도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층으로 즉시 편입시킵니다. 기준치에서 조금 모자라는 더 많은 도형들은 나중에 귀족이 될 수 있다고 꼬여서 국립병원으로 유도합니다. 거기서 평생 동안 명예롭게 갇혀있게 되죠. 바보같이 고집스럽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불규칙한 한두 명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지도자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대포인 어중이 떠중이 이등변 삼각형들은 아무 저항도 못 해보고 찔려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는 줄 아십니까?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 심어놓은 자기 동족들한테 찔려 죽는 것이죠. 또 자기들끼리의 질투와 의심 때문에 서로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엔 날카로운 예각으로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은 더 흔합니다. 물론 그 질투와 의심도 동그라미 정당이 교묘하게 촉발시킨 것이죠. 우리나라의 연대기에는 235건의 소규모 폭동 외에도 120건 이상의 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4. 여성들에 관하여 꽤 뾰족한 삼각형인 군인 계급이 무시무시하다면 우리 여성들은 그보다 더욱 끔찍하리라고 금방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군인이 만약 끝이 좁아지는 삼각형 모양의 쐐기라고 한다면 여자는 적어도 양 끝이 굉장히 뾰족한 바늘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자기 의지에 의해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플랜랜드 여성이 결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자 중에는 어떻게 플랜랜드의 여성이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주 아둔한 사람을 위해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바늘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탁자 높이에 두고 그것을 옆으로 보면 바늘 전체의 길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저 하나의 점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수준이죠. 우리의 여성도 바로 이렇습니다. 그녀의 측면을 우리 쪽으로 돌리면 우리에게는 직선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눈과 입이 있는 끝부분을 우리 눈에 맞추면 여성은 매우 반짝이는 점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뒤쪽으로 우리 눈을 맞추면 그 뒤쪽 끝은 생명 없는 물체처럼 반짝이지도 않고 어두침침해서 마치 요술모자를 쓴 것처럼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주 하찮은 이해력을 가진 스페이스랜드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이런 여성들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계급에 존경받는 삼각형의 각이라 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와 부딪히면 깊은 상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교와 충돌하면 필연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사병의 꼭지점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파멸. 다시 말해서 즉사하는 것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그리고 여성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혹은 아주 어두침침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점으로만 보일 때 아무리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도 여성과의 충돌을 항상 피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위험스러운 재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핀란드의 어떤 주에서는 많은 법령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의료의 인력이 강한 남부지방이나 덜 따뜻한 지역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우발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곳에서 여성에 대한 법은 훨씬 더 엄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규약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집은 여성들만을 위해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문을 통해 여성들은 상황에 어울리는 공손한 태도로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남자들의 문이나 서쪽 문을 사용해선 안 된다. 2.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평화의 소리를 내면서 걸어 다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 3. 만약 어떤 여자가 무도병, 발작, 격렬한 재채기를 동반하는 만성 감기 또는 무의식적 움직임을 유발하는 어떠한 병이라도 앓고 있다면 그 여성은 즉각 없애버려야 한다. 어떤 주에서는 별도의 부가적 법령을 제정하여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등을 좌우로 흔들지 않고 돌아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여자가 있는지를 몰랐다면 그 여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여자들이 여행할 때 꼭 자기 아들이나 노예 또는 남편을 뒤에 동반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들은 종교적인 행사 외에는 여자들을 아예 집안에 가두어 나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지 규약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의 가장 현명한 동그라미인 정치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런 구속의 증가로 인해 종족의 쇠퇴와 감소가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 내 살인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감금시키거나 외출을 통제하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분노하여 그 분노를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터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하지 못한 지방에서는 한두 시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여자들의 폭동으로 인해 마을의 남자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3개의 규약은 좀 더 통제가 잘 된 지역에서나 통용되며 여성법의 대략적인 한 예로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법이 아니라 여자들 자신의 이기심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기들의 몸을 뒤로 움직여서 상대방을 단숨에 찔러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여자들의 뾰족한 각에 찔려 몸부림치는 피해자들로부터 자기들의 뾰족한 끝을 금방 빼지 못하면
여자들의 연약한 몸도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유행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화가 별로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 서 있을 때는 항상 등을 좌우로 흔들고 있어야 합니다. 치안이 잘 된 주에서도 이 풍습은 요조 숙녀인 척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옛날부터 말입니다. 이는 기품 있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적인 본능인데 이를 정부에서 법으로 규제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모욕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계추같이 등을 흔들 줄밖에 모르는 평범한 정사각형 부인들은 동그라미 숙녀들의 리듬감 있는 등 동작을 부러워하고 흉내냅니다. 또 아직은 등을 움직일 줄 모르지만 항상 신분 상승 욕구에 불타는 이등변 삼각형 여자들은 정삼각형의 규칙적이기만 한 등 동작을 역시 부러워하고 흉내냅니다. 따라서 그가 속한 지위와 관심사를 막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 동작이 모든 가정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집안의 남편들과 자식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면역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감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 어떤 것보다 연약한 여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열정입니다. 이는 그들의 불행한 처지로부터 나온 필연적 귀결이겠죠. 그들은 각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 가장 지위가 낮은 이등변 삼각형보다도 열등하죠. 그들은 지능도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반성적 능력이나 판단력, 예지력이 없으며 기억력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에 차서 발작을 일으키는 중에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 여자가 집안 전체를 박살내버리고 난 30분 후, 그러니까 모든 파편 조각들이 다 쓸려나가고 그녀의 흥분이 가라앉은 후 자기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어느 여자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여자들이 자기 몸을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여자들이 그런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파트에 있을 때 남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들에게 해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때는 당신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던 사건도 그로부터 몇 분 후에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여자들의 격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남자들이 했던 약속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층의 군인 계급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가끔 신중함이라든지 요령이 부족한 남편들 때문에 엄청난 재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이 경솔한 남편들은 세련된 감각과 적절한 통제력을 갖춘 방어적인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날카로운 예각의 공격 무기에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주거 제한에 관하여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답니다. 또 아내들을 화나게 할 말들을 집 밖에서 함부로 짓거리고는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액면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 무뚝뚝하고 무관심해서 여자들로 하여금 달콤한 약속에도 실증나게 만듭니다. 그것은 훨씬 사려 깊은 동그라미들이 잠시 자기 배우자들을 달래기 위해 유용하게 써먹을 만큼 달콤한 약속들인데도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학살이죠. 하지만 거기에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잔인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많은 이등변 삼각형들을 없애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동그라미들은 뾰족한 여성에 의해 이렇게 제거됨으로써 불필요한 인구를 억제하고 혁명의 싹을 초기에 짓밟아 버릴 수 있어서 그것을 아주 신성한 신의 섭리라고 주장한답니다. 가장 통제가 잘 되고 동그라미에 가까운 가정에서도 가족 생활의 이상이 여러분의 스페이스랜드 같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륙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평화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각자의 취향이나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는 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고 지혜로운 동그라미는 가정의 편안함을 희생하는 대신에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동그라미나 다각형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딸들은 언제나 그들의 눈과 입을 남편과 남자친구 쪽으로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으며 요즘 상류계급의 여성들에게는 거의 본능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여성들이 남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신분을 박탈당하는 악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관습은 안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나 덕망 있는 상인들의 집에서는 부인들이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내가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을 때 계속 흥얼거리는 평화의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계급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다스러운 입과 번쩍이는 예리한 눈들이 언제나 집주인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빛이라 해도 여자들의 수다스러운 말보다 더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뾰족한 침을 피하는 데 쓰이는 요령이나 기술도 여성의 입을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끝없이 짓거릴 때, 그리고 그런 말을 삼가게 할 의식이나 지각, 위트 등의 구속력이 전혀 없을 때, 적지 않은 수의 냉소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카로운 침만 없다면 시끄러운 여자들의 수다를 듣는 안전함을 택하느니 차라리 시체를 다루는 위험을 택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스페이스랜드의 내 독자들에겐 우리네 여성의 처지가 굉장히 비참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이등변 삼각형 남자들도 자기 각도를 넓힐 수 있고 비천한 자기 계급에서 궁극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느 여성도 그런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여자면 언제나 여자라는 것이 자연의 철칙이죠. 그리고 진화의 법칙은 여성을 무시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플랫랜드 체제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필연적 존재라는 것은 여자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사실입니다. 여자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비참한 치욕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것을 예견한 통찰력도 없다는 것이 또한 여자의 운명이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운명을 결정짓는 현명한 섭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5. 서로를 알아보는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의 축복을 받은 당신, 두 눈을 선물 받은 당신, 원근법이란 지식을 부여받은 당신, 여러 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을 부여받은 당신, 각을 진짜로 볼 수 있는 당신, 그리고 3차원의 행복한 영역 안에서 동그라미의 완전한 원둘레를 바라볼 수 있는 당신에게 어떻게 내가 플랫랜드에서 다른 사람들의 형태를 알아볼 때 겪는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플랫랜드의 모든 존재들은 생물, 무생물을 막론하고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눈에는 모두가 똑같거나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선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청각입니다. 그것은 목소리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계급들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정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세 하층 계급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계급이 올라갈수록 듣는 것으로 구별하는 건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목소리들이 서로 동화되는 이유도 있고 또 귀족들 사이에선 목소리로 구별하는 것이
천박한 재주로 간주되어 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험한 사기와 술책이 있는 곳에서는 이 방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계급 사람들의 발성기관은 딴 사람의 청각기관보다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들은 다각형의 목소리를 쉽게 가장할 수 있고 조금만 훈련하면 동그라미 목소리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느낌은 우리 여성들과 낮은 계급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 방법입니다. 스페이스랜드의 상류 계급에서 말하는 소개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 친구 아무개 씨가 당신을 느끼고 당신에 의해서 느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구닥다리 신사분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런 말투가 통상적인 플랜랜드의 어법입니다. 하지만 도회지와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느껴지다라는 말이 제외되고 문장은 아무개 씨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단축됩니다. 하지만 물론 느낀다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젊은 신사분들은 말을 더 축약합니다. 그래서 느낀다는 말은 기술적 의미에서 느끼고 느껴지려는 목적을 위해 추천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공손하고 바쁜 상류계급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미스 씨, 존스 씨를 느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의 느낌이 여러분들의 그것처럼 따분하거나 또 개개인의 모든 부분을 다 만져보아 그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정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오각형의 각을 만져보아서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무식한 이등변 삼각형의 날카로운 꼭지각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알 수 있죠. 따라서 대체적으로 개인의 각을 한 가지 이상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확인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최상류층의 왕족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귀족 계급을 알아보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웬트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10각형과 12각형을 혼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대학을 통틀어도 10각형과 12각형 귀족을 단숨에 구별할 수 있는 박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내가 위에서 발췌한 규약을 기억하시는 독자분들은 접촉을 통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신중함과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각들은 경솔하게 느끼는 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느끼는 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느껴지는 자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움직임은 물론 아주 작은 자세의 변화, 이를테면 심한 재채기까지도 경솔한 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이제 막 돋아나려는 우정의 싹을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고 지금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하류계층의 삼각형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은 꼭지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몸의 맨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본질적으로 조잡하기 때문에 고도로 조직화된 다각형의 섬세한 접촉에는 민감하지 못합니다. 만약 무심코 머리를 살짝 젖히는 행동만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제 할아버지께서는 불규칙한 이등변 삼각형 계급 중에서는 가장 덜 불규칙한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보건부와 사회부에서 그분을 정삼각형 신분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표결을 했는데 전체 7표 중 4표를 받으셨을 만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존경스러운 분께서 고조 할아버지께서 범했던 실수에 대해 눈물을 흘리시며
통탄해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설명에 따르면 59도 30분의 각을 가지셨으며 덕망 있는 노동자였던 나의 불행한 조상은 신경통으로 오래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각형에게 느껴지는 동안 갑자기 움직여서 그 위대한 다각형을 그만 날카로운 각으로 푹 찔러버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문은 1도 30분이나 각도가 좁아지는 몰락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그분의 긴 감옥 생활 때문이었고 또 일부는 내 선조의 친척 전체로 퍼진 도덕적인 충격 때문이기도 했죠. 그 결과 그 다음 세대의 우리 가문의 두뇌는 겨우 58도로 기록되었습니다. 5세대가 지난 후에야 잃었던 각도를 찾을 수가 있어서 간신히 60도가 되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으로의 신분 상승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모든 연속된 재난은 느낌의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실수의 엄청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나의 독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군요. 플랫랜드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각이니, 도니, 분이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으니까 각을 볼 수도 있고 두 개의 직선이 서로를 향해 기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어떻게 각을 분간하며 그뿐 아니라 다른 크기의 각을 기록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직선 하나밖에 못 보거나 어떤 때는 직선의 어느 일부분밖에 볼 수 없는 당신들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각을 보지는 못해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입니다. 필요하면 자극되고 긴 훈련에 의해 발달된 우리의 촉각은 각을 측정하지는 못해도 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대한 대자연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빠뜨려선 안 되겠군요. 이등변 삼각형 계급의 각도가 0.5도, 즉 30분에서 시작해서 각 세대마다 30분씩 증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자연 법칙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규칙 도형의 자유로운 계급에 도달할 때까지, 즉 60도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자연은 0.5도부터 60도까지 잴 수 있는 여러 각도의 치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견본은 전국의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끔 있는 퇴보, 그보다 더 자주 있는 도덕적 지적 정체, 그리고 범죄자와 건달들의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언제나 0.5도나 1도 집단의 수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또 10도까지의 견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시민적인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육 목적을 위해 그들 중 많은 수를 국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게 족쇄가 채워져서 안전한 상태로 유치원 교실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들을 활용합니다. 그들이 전혀 갖추지 못한 지적 능력이나 기능을 중류계급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어떤 주에서는 이 견본들에게 가끔 먹이를 주어 몇 년씩 살아있게 하는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더 온화하고 통제가 더 잘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먹이를 주지 않다가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견본을 얻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더 좋다고 합니다. 더 값싼 시스템의 학교에서는 견본의 오랜 생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음식비의 지출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연속적인 느낌으로 인해 각이 많이 약해져서 각도의 정확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비싼 시스템에서는 매달 새로운 견본을 취함으로써 이등변 삼각형의 과잉 인구를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플랫랜드의 모든 정치가들이 항상 가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육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볼 때 저렴한 시스템이 더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경제적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위원회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말하려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느낌으로 알아보는 것이 보기와는 달리 결코 그렇게 지루하거나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청각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믿을만하죠. 하지만 위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이 방법도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대부분 중하류 계급의 모든 다각형 및 동그라미 계급에서는 세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6. 시각을 통한 인식법에 대하여. 나는 이제 곧 모순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나는 플랫랜드의 모든 도형들은 직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시각을 통해서는 다른 계급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스페이스랜드의 비평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시각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느낌을 통한 인식법이 보편적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 독자들은 그것이 하층 계급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각을 통한 인식법은 상류 계급과 따뜻한 지방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계급을 막론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안개 때문입니다. 1년 중 대부분이 굉장히 더운 지역을 제외하고 안개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페이스랜드에서는 경치를 흐리게 하고 사람을 축 처지게 하고 건강을 허약하게 하는 순전한 해악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와 같은 축복이며 예술의 보호자이며 과학의 아버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운 안개를 찬미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 말뜻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안개가 없다면 모든 선들은 똑같이 보였을 것이며 구별할 수 없을 만치 투명했을 겁니다. 공기가 건조하고 투명하면서 불행한 나라에서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많이 끼는 모든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들은 2피트 11인치 떨어져 있는 사물들보다 훨씬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희미함과 투명함을 오래도록 조심스럽게 비교하고 실험 관찰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관찰 대상의 형태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좋겠죠. 어떤 두 사람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의 계급을 파악하고 싶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상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사라고 해둡시다. 즉, 정삼각형과 오각형인 것이죠. 제가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하학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스페이스랜드의 아무리 어린아이도 이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이방인의 각 A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위치에 내 눈을 둔다고 해봅시다. 내 시야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의 두 변, 다시 말하면 변 AC와 변 AB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게 되고 그 결과 두 변을 공평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은 똑같은 길이로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상인의 경우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선 DAE를 보게 됩니다. 중간점 A가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밝겠죠. 그리고 양변의 선들은 희미해지겠죠. 왜냐하면 변 AC와 AB는 안개 속으로 급속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인의 양 끝점인 D와 E는 내겐 정말 희미하게 보이지요. 한편 2번 의사의 경우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밝은 중심 A와 함께 선을 보게 되죠. 하지만 두 변은 좀 더 완만하게 안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하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의사의 양 끝점으로 보이는 D와 E도 상인의 양 끝점보다는 덜 희미하게 보일 테지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훈련을 거쳐서 우리들 중에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시각을 통해 중간계급과 상류계급 사람들을 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스페이스랜드의 내 후원자들이 시각인식법의 일반적인 개념을 파악했다면 내 기대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상세히 들어가면 더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예를 보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아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보고서 시각 구별이 아주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험 없고 나이 어린 분들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는 시각을 통한 인식이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예를 들어, 만약 내 아버지께서, 즉 정삼각형이 그분의 각을 보이는 대신 옆면을 보이면서 내게 다가오신다면 나는 아마도 그분을 직선으로 착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분께 옆으로 돌려보라고 부탁하거나 내 시선을 그분의 옆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육각형인 내 두 손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의 한 변만을 보고 있으면 나는 비교적 밝은 오직 한 선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짧은 두 선은 갈수록 희미해지다가 양 끝점인 C와 D는 더욱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너무 상세히 말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스페이스랜드의 수학자라도 기꺼이 믿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직면한 인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몸을 돌리거나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행동을 할 때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상류계급의 수많은 다각형들이 이를테면 연회장이나 좌담회장 같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각인식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최고 수준의 날카로운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또 웬트브리지 대학은 시각인식의 기술과 과학을 국가의 많은 엘리트 계급에게 정규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명문대학인데 그 유명한 대학의 박학다식한 기하학 교수가 얼마나 자질이 우수한지도 널리 확인시켜줍니다. 이 귀중하고 훌륭한 기술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류층 귀족의 자손이나 부자들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몸을 마구 움직이는 상류계급 다각형의 무리 속에 있으면 가끔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보통 이상의 지위에 있는 수학자인 내가 아주 전도유명할 뿐 아니라 거의 완벽한 두 육각형의 할아버지인 내가 말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상인이나 노예에게 이런 광경들은 당연히 거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왔을 때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다각형 집단 속에서는 어느 쪽을 봐도 직선만이 보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선이지만 각 부분들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명암도 시시각각 변하겠죠. 여러분이 대학에서 오각형이나 육각형들과 3년을 같이 배웠고 이 시각인식법의 이론을 완벽하게 습득했다 해도 혼잡한 무리 속에서 상류층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이동하려면 수년간의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느낀다는 것이 예의상 어긋나기 때문에 당신은 상류층 사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더 세련된 교養과 훈육 덕분에 당신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다각형의 완벽한 속성에 익숙해지려면 다각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뼈아픈 교훈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느낌의 관습을 회피함으로써 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인식법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스페이스랜드의 귀머거리들과 벙어리들이 이 수화나 점자를 사용해도 된다면 그들은 절대로 더 어렵지만 더 소중한 시화를 익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느끼는 것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느끼는 것을 배운 아이들은 보는 것을 결코 완벽하게 익힐 수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상류 사회에서는 느낌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들은 공립초등학교에 보내지는 대신에 요람에서부터 특수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우리네 명문대학교에서는 느낌이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겨져서 초범이면 정학, 두 번째는 퇴학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통한 인식법이 하층 계급 사이에서는 가당치 않은 사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반 상인들은 그의 아들이 그런 추상적인 공부를 위해 삶의 3분의 1을 허비하도록 놓아둘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느끼도록 허락받으며 그래서 훨씬 조숙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이것은 약간 둔하고 발달이 늦되며 게으르기까지 한 다각형 계급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처음에는 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류 계급의 아이들이 대학 과정을 끝마치고 그들의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거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술이나 과학, 그 밖에 사회적인 추구에서도 그들은 삼각형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다각형 계급 중에서 극소수만이 대학 졸업 시험에서 낙제를 합니다. 그 성공하지 못한 소수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상류 계급에서 거절당한 그들은 하류 계급에서도 경멸당합니다. 그들은 학사나 석사가 없는 것은 물론 성숙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다각형들의 능력도 없으며 그렇다고 젊은 상인들 특유의 조숙함이나 재빠른 융통성도 없습니다. 공직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주에서 그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는 무척 힘듭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불행한 부모의 후손들도 역시 불행하다는 사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다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 큰 폭동과 소요의 주동자들은 귀족으로부터 낙오된 바로 이 기묘한 견본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수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주장했습니다. 대학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자들을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 그들에 대한 진정한 자비이며 그런 경우에야 비로소 모든 저항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주제가 불규칙 도형의 이야기로 자꾸 빠지고 있군요. 이런 중요한 주제는 따로 한 장을 할애해야겠습니다. 7. 불규칙 도형에 관하여.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모든 플랫랜드 사람들이 규칙 도형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상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전제였어야 했습니다. 제 말은 여성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직선이어야 하고 기능공이나 군인은 두 변이 같아야 하고 상인들은 세 변이 같아야 하며 하차는 내가 속한 계급인 변호사들은 네 변이 같아야 하고 모든 다각형은 일반적으로 모든 변이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의 길이는 물론 개인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금방 태어난 여성은 약 1인치 정도의 길이이고 키 큰 여성은 1피트까지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급의 남성들이 성인 되었을 때 길이는 총 2피트 정도이거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됩니다. 하지만 변의 길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나는 변의 동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플랫랜드의 사회생활은 기본적인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 사실이란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모든 도형의 변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변들이 똑같지 않다면 우리의 각들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또 한 개인의 형태를 알기 위해 하나의 각을 느끼거나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각을 느껴보는 실험을 통해서 형태를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루한 짓을 하기에 삶은 너무 짧습니다. 시각인식의 모든 과학과 기술은 금방 소멸될 것입니다. 느낌은 그것이 기술인 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상호 간의 교제는 아주 위험하고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뢰나 미래에 대한 모든 통찰력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교상의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도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명은 야만의 상태로 퇴보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자명한 결론으로 독자 여러분을 급하게 몰고 있나요? 잠깐 동안 생각해보고 평범한 생활의 한 예를 들어보기만 해도 우리의 사회체제는 규칙성 혹은 각의 동일함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수긍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두세 명의 상인을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들의 각과 급격히 희미해지는 변을 보고 단숨에 그들이 상인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성인 삼각형이 보통 1인치나 2인치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있게 초대하겠죠. 하지만 그 상인이 규칙적이고 존경스러운 그의 꼭지점 뒤로 12인치 혹은 13인치 정도의 평행사변형 몸체를 이끌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에 꽉 끼어 있는 이 괴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세세한 사항들을 열거함으로써 지적인 나의 독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랜드에서 거주하는 특권을 지닌 여러분들에겐 너무 자명한 사실들일 테니까요. 당연히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의 강만을 측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는 지인의 둘레 길이를 조사하거나 느끼는 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현명한 정사각형에게도 군중 속에서 충돌을 피하는 것은 이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 속의 어느 도형의 불규칙성에 대해 전혀 계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혼돈과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공황 상태만 되어도 심각한 부상자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는 만약 여성이나 군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태의 규칙성에 승인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법 역시 그들의 노력을 후원했습니다. 도형의 불규칙성은 여러분들의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뜻을 지니며 그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기하학적 불규칙성과 도덕적 불규칙성은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규칙 도형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소홀히 대접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의심받으며 모든 의무와 신뢰, 그리고 유용한 활동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나이가 자라서 검사받을 때까지 그들의 모든 행동은 경찰들에게 빈틈없이 감시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해진 편차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들은 제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7계급의 점원으로 정부기관에 감금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결혼도 허락되지 않으며 또 아주 비참한 정도의 급료를 받으면서 고되고 재미없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먹고 자는 것도 그 기관 내에서 해야 합니다. 휴가조차도 엄중한 감독 아래서 보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순수한 인간의 심성이라 해도 이런 환경에서 사악하게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불규칙 도형들에 대한 관용은 나라의 안전과 양립할 수 없다고 원천적으로 규정해버린 것은 우리 조상들의 실수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는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우리의 정치가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불규칙 도형들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안녕을 위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앞모습은 다각형이고 뒷모습은 삼각형인 자의 존재가 허락되고 더 많은 불규칙 도형들이 번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허용된다면 우리 생활의 모든 기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랜랜드의 집들과 문들과 교회들이 이런 괴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의 매표소 직원이 사람들을 극장이나 강연장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그들 모두의 둘레를 측정해야 합니까? 또 불규칙 도형들은 군대를 면제받아야 합니까? 만약 면제받지 못해 군대에 가면
그가 일렬로 서 있는 동료들의 줄로부터 삐져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또한 그 불규칙 피조물들이 사기쳐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어떤 불가항력적 유혹에 빠지기란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각형 모양을 한 그의 앞모습으로 가게에 들어가서는 잘 믿는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주문하기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흔히 박애주의자인 척하는 무리들이 불규칙 도형의 처벌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는 불규칙 도형들이 자신들의 천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선자, 인간 혐오자, 그리고 모든 환란의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각도로부터 0.5도 정도 어긋나 있는 어린이도 출생 단계에서 모두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몇 상류층의 가문 좋고 능력 있으며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 중에는 대략 45분 정도 어긋났다고 해서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귀한 생명을 없애버렸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도형을 압축하고 확장하고 접합하고 이식하는 외과 수술에서의 눈부신 치료 성과 덕분에 불규칙 도형들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용의 입장을 취해서 나는 어떤 고착된 절대적인 구획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도형의 틀이 막 짜이는 출생 시점에 그리고 의료위원회에서 회복 불가능하다고 보고되는 시점에 불규칙 도형의 후손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자비롭게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8. 고대의 채색 풍속에 관하여 만약 독자들이 나를 따라 여기까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플랜랜드에서의 생활이 다소간 단조롭다고 말한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전쟁이나 음모, 분규, 갈등, 그리고 그 밖에 역사가들의 흥미를 끌만한 다른 현상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와 수학적 문제들이 기묘하게 섞이면 그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이어서 즉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당신네 스페이스랜드 사람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짜릿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이 따분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미학적, 예술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는 대단히 따분합니다. 모든 사람의 풍경과 경치, 역사적 유물, 초상화, 꽃, 정물들이 그저 밝고 흐릿한 변화만 있을 뿐 하나의 선이라고 할 때 어떻게 따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만약 옛 전통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6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색채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에 다채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순한 색상의 구성 요소와 초보적인 회화작법을 발견한 몇몇 개인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집을 장식하고 이어서 자신의 노예들과 아버지, 아들, 손자,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까지 장식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결과물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편리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했습니다. 크로마티스테스가 다채롭게 장식할 때마다 그는 주목받았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뒷모습을 보고 앞모습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복잡하게 추론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이웃들에 의해 즉각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밀치거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이등변 삼각형의 물이 한가운데서 우리같이 색깔 없는 정사각형과 오각형이 움직이려 할 때 우리의 존재를 알리려고 고함치는 기진맥진한 노력들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유행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 주 이내에 그 지역의 모든 정사각형과 삼각형들은 그 크로마티스테스를 모방했고 오직 소수의 보수적인 오각형만이 배척했습니다. 한두 달 후에는 12각형까지 이런 혁신에 감염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관습은 최상류의 귀족 계급에까지 퍼졌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관습은
곧 크로마티스테스의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세대가 지나자 플랫랜드에선 여자와 종교인을 빼고는 색깔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혁신이 두 계급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변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개혁자가 되기 위한 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변의 구분은 색채의 구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전 지역을 풍미했던 새로운 문화 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우리의 성직자들과 여자들에게 이 격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한 측면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복잡하고 현학적으로 말한다면 무변이었습니다. 무변이라는 사실에 대해 여자들은 그렇게 애통해했지만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무변이라고 뽐냈습니다. 만약 성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미세한 변을 무수히 가지고 있는 한갓된 상류계급의 다각형이 아니라 최소한 진정한 의미의 동그라미라면 말입니다. 성직자들은 하나의 선만을 가진, 즉 다시 말해 원둘레를 가진 축복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계급은 이른바 변의 구분은 색채의 구분을 의미한다는 격언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육체적 장식에 매혹되었을 때에도 성직자와 여자들만은 그림의 오염으로부터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비판적인 용어를 활용한다면 그것은 비도덕적이고 음란하고 무정부적이고 비과학적이지만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고대의 색채혁명은 플랫랜드 예술의 찬란한 유학이었습니다. 유학이, 오호라, 결코 장년기로 성숙되기는커녕 청년기로도 꽃피워보지 못했던 유학이. 그 당시 산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습니다. 작은 파티에서조차도 참석자들은 본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교회와 극장에서의 풍성한 색조의 다양한 결합은 우리의 위대한 교사와 배우들에게는 너무나 현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 것은 군대에서 나타난 형언할 수 없는 장대함이었습니다. 12,000명의 이등변 삼각형들이 단조로운 검은색에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그들의 날카로운 양끝각을 교체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광경. 빨강, 하양, 파랑, 3색의 정삼각형 의용군. 엷은 자주색, 감청색, 등황색, 짙은 황갈색 등 4색의 정사각형 포병이 그들의 주홍색 대표 주변을 빠르게 도열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막사와 병참기지와 참호 주변을 가로지르는 5색깔의 오각형과 6색깔의 육각형. 이 모두는 어떤 걸출한 동그라미의 유명한 이야기를 믿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자신이 통솔하는 군대의 예술적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지휘봉과 왕관을 앞으로는 예술가의 붓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하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감각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발달했는가는 그 당시의 언어와 말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색채혁명기의 가장 평범한 시민들의 가장 평범한 말씨까지도 사상과 언어의 다채로운 풍미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좀 더 과학적인 말씨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리듬이나 훌륭한 시들은 지금도 그 시대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9. 일반 색채 법안에 관하여. 그러나 한편 지적인 예술은 급격히 쇠퇴해 갔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시각인식법은 이제 더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하학과 정태학, 동태학 및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는 곧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학에서조차 무시되었습니다. 그보다 저급한 느낌인식법도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등변 삼각형 계급은 견본이 더 이상 쓸모가 없고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교육적 목적을 위해 범죄자 계급을 각 학교의 할당에서 공급하던 관행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가 다르게 그 숫자가 늘어갔으며 오랜 부담으로부터 면제되면서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과거의 그 오랜 부담은 이등변 삼각형 계급의 야만적 본성을 순화하고 그들의 과도한 숫자를 감소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고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병사들과 기능공들은 점점 격렬하게 그들과 상류계급의 다각형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각형들과 동등하게 성장했습니다. 색채인식의 단순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정태적이든 동태적이든 간에 어려운 인생의 문제와 맞붙어 싸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각인식법이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대담하게도 모든 독점적이고 귀족적인 기술의 법적인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시각인식, 수학, 그리고 느낌에 대한 연구까지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곧이어서 제2의 본성인 색채로 인해 귀족적인 인식법이 필요 없어진 이상 법률도 여기에 맞춰야 하며 따라서 모든 개인과 계급들에게는 절대적인 평등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층부의 질서가 흔들리고 불안정해진 것을 발견한 혁명의 주모자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였으며 나중에는 당당히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는 모두를 색칠할 수 있게 한 색채법에 대해 모든 계급들은 똑같이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직자와 여자들은 변이 없다고 반대를 하자 주모자들은 모든 인간들의 반쪽 전면은 그의 반쪽 후면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러한 편의성은 자연의 원리와 부합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플랜랜드에 있는 모든 주의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출했습니다. 즉, 모든 여자들은 눈과 입이 달린 전반부에 붉은색을 칠하고 후반부에는 초록색을 칠해야 하며 성직자들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눈과 귀가 있는 전반부 반원에는 붉은색을, 후반부 반원에는 초록색을 칠하는 것이죠. 이 제안에는 적지 않은 술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안은 사실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그 정도의 정치적 책략을 고안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사실 어떤 불규칙한 동그라미의 술책입니다. 그는 불규칙 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제거되지 않고 바보 같은 응석바지로 자라나 결국에는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수많은 동료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죠. 한편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 모든 계급의 여자들이 크로마티스테스 혁명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성직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채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여자들을 어떤 점에서는 성직자들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존경을 받게 되었고 군중들 사이에서도 여성으로서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독자들은 새로운 법령 하에서는 여자들과 성직자들의 모습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걸 눈치챌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두 마디의 말로도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전반부는 붉은색, 후반부는 초록색의 이중장식을 한 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옆에서 볼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반은 붉은색이고 반은 초록색인 직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입은 M에 있고 그의 전반부 반은 붉은색이고 후반부 반원은 초록색이어서 지름 AB가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양분되는 성직자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의 동그라미를 양분하는 지름과 동일한 직선의 연장선 위에 여러분의 눈을 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직선 CBD를 볼 것이며 그중 반은 붉은색이고 나머지 반은 초록색일 것입니다. 전체의 선은 여자의 전체 선보다 짧을 것이며 양 끝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색채 인식법을 통해 다른 사소한 세목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즉각적으로 계급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풍미했던 시각인식법이 색채혁명기에 어떻게 몰락했는지 기억하세요. 덧붙여서 여자들이 동그라미를 모방하기 위해 그들의 양끝단을 희미하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재빨리 익혔다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친애하는 나의 독자들이여,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색채에 관한 법안으로 인해 성직자들과 젊은 여자들을 서로 혼동하게 하는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기대감이 이 연약한 여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테죠. 여자들은 사람들을 좀 더 확실하게 혼동시키는 걸 즐겼습니다. 가정에서 여자들은 원래 그들의 남자 형제나 남편들만 알아야 할 정치적, 종교적 비밀을 듣고는 동그라미 성직자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색깔의 첨가 없이 붉은색과 초록색만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밖에서 많은 보통 사람들을 끝없이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게 됨에 따라 동그라미들이 이룬 것을 여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여자들의 천박하고 꼴불견한 행동이 동그라미 계급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계급 사람들이 스캔들을 일으킨 것이 되고 여자들은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가문에서도 여자들은 모두 일반 색채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법안을 통해 의도하는 두 번째의 목표는 동그라미 자체의 비도덕화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성의 퇴락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순수한 깨끗함과 이성을 보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색채가 전혀 없는 동그라미 가문에서 거운 귀족들만이 시각인식의 비법을 보존해왔고 그 결과 지적 능력에 대해 존경할 만한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일반 색채 법안이 도입될 때까지 동그라미들은 대중적 유행으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며 스스로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다른 계급에 대한 지도력을 키워왔습니다. 교활한 불규칙 동그라미에 대해서 나는 앞에서 그들을 악의적 법안의 진짜 이반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나라의 위계 질서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단번에 떨어졌습니다. 색채에 오염되게 하고 동시에 가정에서 시각인식법 훈련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순수하고 색깔 없는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추방함으로써 그들의 지적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일단 크로마티스테스에 오염되면 모든 동그라미 부모와 아이들은 서로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별할 때만 동그라미 어린이는 그들의 이해력을 발휘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모성의 술책에 의해 너무 자주 변주되어 모든 논리적 귀결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점차 성직자 계급의 지적 영광은 빛을 잃어가고 모든 귀족적 정치체제가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특권 계급은 몰락할 것입니다. 10. 색채 환각 폭동의 진압에 대하여. 일반 색채 법안에 대한 선전선동은 3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는 듯 했습니다. 대부분이 졸병으로 싸웠던 다각형 군대는 이등변 삼각형의 압도적 군사력에 의해 완전히 전멸되었습니다. 사각형과 오각형은 중립을 취하고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몇몇 능력 있는 동그라미들은 격렬한 부부싸움 끝에 희생되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격분한 귀족 가문의 몇몇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색채 법안에 반대하지 말라고 간청하여 남편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간청이 수포로 돌아가자 죄 없는 자기 자식들과 남편을 죽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3년간의 폭동 기간 동안 23명의 동그라미들이 이러한 가정불화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어떤 격한 사건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성직자들은 굴종 혹은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건이란 정치인들이 대중의 공감을 얻은 어떤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힘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며
가끔은 정치인들이 예측하고 또 가끔은 일부러 일으키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별로 좋지 못한 비천한 이등변 삼각형이 우연히 자기가 약탈했던 가게에서 상인의 색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보다 4단계나 높게 자기 몸에 색칠하다가 나중에는 12각형의 12가지 색으로 색칠했죠.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 목소리를 위장하여 어떤 고아 소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전에 다각형 귀족의 딸이었는데 그가 헛되이 연모했던 소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련의 요행수에 의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의 상상을 초월한 그 소녀의 우둔함과 부주의 덕분에 그 사기꾼은 마침내 그 소녀와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불행한 소녀는 자신이 사기꾼에 속은 것을 알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파국의 뉴스가 온 나라에 전해지자 여자들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가련한 희생자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자신 및 자신들의 자매와 딸들에게도 비슷한 사기 행각이 미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색채 법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여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자극하면 나머지 여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맞아 동그라미들은 재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통상적인 간수 외에 수많은 반대파 여자들도 참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인파의 한가운데서 그 당시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등장하자 12,000명의 이등변 삼각형들로부터 우우하는 야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부터 동그라미들은 양허 정책을 쓸 것이라고, 즉 다수가 희망하면 색채 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언하자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들끓던 무리들이 일시에 갈채를 보내고 그는 색채 환각 폭동의 지도자인 크로마티스테스를 중앙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체제의 위계 질서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현란한 수사의 연설이 이어졌고 요약하는 것이 전체 그대로보다 못했던 그 연설을 전달하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매우 위엄있고 공정한 태도로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변화와 개혁에 전념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전문가들과 신사계층에 미칠 위험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점점 커지던 이등변 삼각형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들을 제외하고 모두들 그의 말에 감동되어 법안에 반대하거나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노동자를 언급할 차례가 되자 우두머리 동그라미는 노동자의 관심사항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노동자들이 색채 법안을 받아들여 수용하려 한다면 최소한 그 결과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이제 막 규칙적인 정삼각형 계급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자식들은 새로운 계급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경이로운 희망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색채법이 널리 채택된다면 모든 구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규칙적 형상은 불규칙 도형과 혼동될 것입니다. 발전은 퇴보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몇 세대 안 가서 군인의 수준이나 심지어는 죄수 계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가장 수가 많은 집단의 손에, 다시 말해서 범죄자 계급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범죄자의 숫자는 이미 노동자의 수를 능가했습니다. 만약에
보충의 자연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아마도 모든 다른 계급들을 곧 능가할 것입니다. 이 말에 압도되어 우두머리 동그라미의 주장에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기능공 노동자 계급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에 크로마티스테스 지도자는 놀라서 앞으로 나가 연설을 하려 했죠. 그러나 그는 경호원에게 제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간결하면서도 열렬한 연설로 여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두머리 동그라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색채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부터 어떤 결혼도 안전할 수 없고 어떤 여자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기와 협잡, 위선이 모든 가정에 만연할 것이며 가정의 불안은 체제의 분열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며 급속히 파멸되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이 행동을 촉발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죄수들은 가련한 크로마티스테스를 덮쳐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규칙 도형 계급들은 그들의 좌석칸을 열면서 일단의 여자들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병사들 뒤쪽으로 여자들이 몰래 이동했습니다. 물론 동그라미의 인솔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기능공들도 역시 그들의 좌석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일단의 죄수 집단은 모든 입구를 난공불락의 밀집 대형으로 꽉 막아버렸습니다. 전투라기보다 차라리 대학살이 지속된 시간은 짧았습니다. 동그라미의 능숙한 지도하에 거의 모든 여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손상되지 않고 삐져나온 날카로운 침은 언제라도 제2의 살인 무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타격은 불필요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의 이등변 삼각형들이 자기들끼리 나머지 일을 처리했으니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앞쪽에서 공격당하고 뒤쪽에선 죄수 집단에 의해 출구가 봉쇄당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자도 없는 그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배신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철저히 봉쇄당한 셈이죠. 이등변 삼각형들은 이제 서로를 적으로 느꼈습니다. 반 시간 후 그 많던 무리들 중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날카로운 각에 의해 서로 죽인 이등변 삼각형의 파편이 다른 도형에 의해 사륙당한 숫자보다 7배는 많았습니다. 이것은 질서가 승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동그라미들은 승리의 고삐를 끝까지 늦추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남겨두었지만 제비뽑기를 통해 10명 중 1명을 죽였습니다. 정다각형의 의용군들이 즉시 동원되었습니다. 불규칙 도형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정삼각형이라 해도 군법회의를 통해 처형해버렸습니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정확히 측정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군인과 기능공 계급의 집은 1년 가까이 방문 사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도시와 마을과 촌락에서는 하층 계급의 과잉 인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범죄자 계급을 각 학교에 공급해주지 않아서 생긴 과잉 인구였습니다. 동시에 플랜랜드의 자연 법칙과 체제의 질서를 위반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계급 간의 균형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후로는 색채의 사용이 폐지되었고 그것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색채에 대한 그 어떤 언급조차도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그라미들과 자격을 갖춘 몇몇 과학교사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대학의 수학과에서 최상류층의 극소수 비밀 집단만이 수학의 난해한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조차도 그러한 비밀 집단에 소속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플랜랜드 그 어디에서도 색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오랫동안 오직 우두머리 동그라미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후계자에게만 전수될 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공장에서만 그것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그 노동자들을 매년 없애버렸고 새로운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귀족 계급들은 그 옛날 일반 색채법안의 폭동을 회고할 때면 공포에 떨곤 합니다. 10일. 우리나라의 성직자들에 관하여. 이제 플랜랜드에 관한 이러한 단편적이고 산만한 이야기들은 그만할까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즉 내가 어떻게 이 스페이스랜드로 진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미스터리를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군요. 그것은 바로 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서문에 불과할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발이 없는데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멈출 수 있는 방법. 또 손도 없고 여러분들처럼 바닥을 밑에 댈 수도 없고 지구의 중력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벽돌의 구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여러 지역에 골고루 비가 오게 해서 북부지방은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고 남부지방은 지나치게 습기 차지 않게 하는 방법. 우리의 산과 언덕, 나무, 채소, 그리고 계절과 농산물의 특성들. 선으로 된 책상에 적합한 우리의 철자법과 필기법 등등. 이 밖에도 수백 가지의 물리적 현상에 대해 저는 언급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군요. 이런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자들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독자들은 플랜랜드 체제를 떠받드는 중심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언급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통제하고 우리 운명을 형성하기에 보편적인 존경과 숭배의 대상인 우리의 동그라미들, 바로 우리나라의 성직자라고 따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그들을 종교적 성직자라고 부를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성직자는 모든 비즈니스와 예술과 과학의 관리자입니다. 또한 무역, 상업, 군대, 건축, 공학, 교육, 정치, 입법, 도덕, 신학의 감독관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흔히 동그라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동그라미는 없다고 고등교육을 받은 계급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변이 많은 다각형일 뿐인 것이죠. 다각형 변의 수가 늘어날수록 변의 길이가 작아지면서 다각형은 동그라미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변의 숫자가 이를테면 300개나 400개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지면 아무리 예민한 감각을 가졌다 해도 다각형의 각을 만지고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군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느낌을 통한 인식법은 상류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를 느낀다는 것은 가장 무례한 모욕인 것입니다. 느낌에 대해 절제하는 상류사회의 이러한 습관 때문에 동그라미는 쉽게 신비의 베일 속에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동그라미의 원주나 지름이 갖는 정확한 본성을 은폐할 수 있었던 것이죠. 300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의 둘레가 통상 3피트라고 한다면 각 변의 길이는 100분의 1피트 이상이거나 10분의 1인치 이하일 것입니다. 600에서 700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는 스페이스랜드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을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우두머리 동그라미는 한때 10,000개의 변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동그라미 후손의 사회적 신분 상승은 비천한 규칙 도형들과는 달리 자연의 법칙에 의해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는 한 세대에 한 변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한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동그라미가 갖는 변의 수는 단지 혈통상의 수를 세는 산수의 문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삼각형의 497대소는 당연히 500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동그라미 종족의 번영에 상반되는 두 개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종족의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발달은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와 동일한 비율로 종족은 덜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00각형이나 500각형의 집에서는 아들을 보기가 드물며 2명 이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에 500각형의 아들은 550개 혹은 600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도 더 높은 진화의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상류계급의 다각형 어린아이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변을 가지고 있어 쉽게 손상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아이의 골격을 200개 혹은 300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으로 정확하게 재조종했습니다. 이런 수술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자주 하지 못하고 가끔 행해질 뿐입니다. 만약 수술이 성공하면 그의 후손은 200 혹은 300대의 가계를 뛰어넘어 단숨에 귀족 계급으로 신분이 상승되기도 합니다. 많은 전도유망한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희생됩니다. 10명 중 1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을 뿐이죠. 하지만 동그라미 계급의 비주류에 속하는 다각형 부모들의 야심이 워낙 강해서 채 한 달이 안 된 귀족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동그라미 신치료기관에 맡겨집니다. 1년이 지나면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납니다. 1년 후 대부분은 신치료기관의 공동묘지에 비석을 하나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러나 아주 드물긴 하지만 기쁨에 넘친 부모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각형이 아니고 최소한 동그라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경우이지요. 아주 드문 그러한 축복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다각형 부모들이 모험에 뛰어듭니다. 물론 시작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12. 우리 성직자들의 교리에 대하여. 동그라미들의 교리는 이런 한마디 격언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형태에 관심을 가져라.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형태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그라미의 형태가 중요하겠죠. 다른 주제는 모두 이 목표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단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압해온 것도 동그라미들의 강점입니다. 그 이단적 주장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는 믿음에 정력과 관심을 소비했습니다. 품성은 형태가 아닌 모든 것, 즉 의지, 노력, 훈련, 용기, 칭찬 등에 좌우된다는 망상입니다. 형태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을 모든 인류에게 심어준 사람은 펜토사이클러스라는 저명한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색채혁명의 진압자였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두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이등변 삼각형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크기가 다른 그 두 변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 한 여러분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변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려면 당신은 이등변 삼각형 병원에 가야 합니다. 비슷한 경우로서 만약 여러분이 불규칙한 삼각형이나 사각형 혹은 다각형이라면 여러분은 규칙도형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감옥에서 생을 마치거나 혹은 사형 집행인에 의해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사소한 비행에서부터 파렴치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과 문제점들은 신체 형태의 완벽한 규칙성으로부터 약간 일탈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불규칙한 신체 형태는 아마도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에 의해 생겼을 것입니다. 또는 형태 유지를 위한 운동을 너무 안 했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형태의 취약한 부분이 너무 팽창했거나 수축했기 때문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냉철하게 평가할 때 좋은 행위나 나쁜 행위는 칭찬 혹은 비난의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실은 사각형 각도의 정확함에 대해서 존경해야 할 때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그의 성실성에 대하여 왜 찬사를 보내야 합니까? 혹은 이등변 삼각형의 변이 도저히 치료될 수 없을 정도로 불균등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할 때 왜 그의 손버릇 나쁜 절도 습관을 비난해야 합니까? 이론적으로 이 주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다룰 때 깡패가 자신의 형태적 불규칙함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치안판사인 당신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그가 이웃의 성가신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형의 벌을 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 곳에서 이 형태 이론은 가끔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내 육각형 손자가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자기 형태가 손상되었고 그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할 때 나는 내 손자가 아니라 손자의 그 형태에 비난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풍성한 최상급 사탕과자에 의해서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손자의 결론을 기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로 꾸짖거나 혹평하는 것이 내 손자의 형태에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밖에 할 수 없군요. 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나만이 이런 식으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앉아있는 많은 최상류층 동그라미들도 규칙 도형과 불규칙 도형에 대해 칭찬과 비난을 구사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꾸짖을 때 그들은 올바르다와 잘못되었다는 말을 아주 열정적이며 격렬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말들이 실제 모습을 표현하며 정말로 그들에게 인간 형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동그라미들은 형태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스페이스랜드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했던 계율의 본질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랜드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공경해야 될 대상은 물론 동그라미이고 그 다음으로 자손을 공경해야 하는데 손자가 있다면 손자를 공경하고 만약 없다면 아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공경하는 것은 응석을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손한 태도로 최고의 관심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무는 자신들의 이익을 후손의 이익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 직계 후손의 복지뿐 아니라 전체 국가의 복지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동그라미들은 가르칩니다. 만약 미천한 사각형이 감히 동그라미들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약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동그라미의 체계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불규칙 도형의 출생을 억제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상 중에 불규칙 도형이 있었던 여자는 결코 적합한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후손이 사회계층 속에서 규칙 도형으로 존경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남자들에겐 불규칙성도 측정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쭉 뻗어 있고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규칙 도형이라 부를만 하기 때문에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규칙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불규칙 도형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이것은 국가가 보존하고 관리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족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족보 없이는 그 어떤 여자도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큰 동그라미들은 후손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후손을 보지 않으려고 동그라미들은 이제 이스커첨에 얼룩이 있는 아내는 절대로 피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규칙도형이 아내를 선택하는 데 기울이는 관심은 그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정삼각형의 아들을 소망하는 이등변 삼각형은 여자가 아무리 유혹한다 해도 그 여자의 조상 중에 불규칙도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면 결코 아내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획득했다고 자신하는 오각형이나 사각형은 500대 조상까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그라미는 고조 할아버지가 불규칙 도형이었던 여자를 조심스럽게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꽤 똑똑했고 저음이 매력적이었는데 아주 잘된 여자로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와 같이 잘못된 결혼은 예상대로 불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 도형을 낳거나 혹은 한변이 손상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런 해악 중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다각형은 약간 변을 손상한 사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가끔은 내가 앞에서 언급한 신치료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수술하면 치료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들은 다산성을 너무 쉽게 우월한 발전의 법칙으로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악에 주의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계급의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더 이상 동그라미 성직자를 낳지 못하게 되고 플랜랜드 체제가 붕괴할 날들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치료책을 쉽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경고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여자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대략 300년 전에 성직자들은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여자들은 이성이 부족하고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성적으로 대접받아서는 안 되며 지적인 교육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 결과 여자들은 더 이상 읽기와 산수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자기 남편이나 아이들의 각도조차 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지적 능력은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시스템과 신비적인 정적주의는 여전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남성들은 일종의 이중언어적 존재 혹은 거의 이중인격적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과 함께 우리는 사랑, 의무, 정의, 불의, 연민, 희망, 그 밖에 다른 비이성적이며 정서적인 개념들을 말합니다만 이것들은 실체가 없으며 단지 여성적 풍성함을 제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의 책에서는 전혀 다른 어휘들, 그러니까 거의 수거적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사랑은 편익에 대한 참여가 되며 의무는 필연성 혹은 적합성이 되며 그 밖의 다른 단어들도 그에 부합되게 번역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들 성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함축하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동그라미 성직자도 자기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숭배받지는 못한다고 여자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젊은 몇몇 사람 외의 대부분은 여자들 등 뒤에서 그들을 정신 나간 유기차라 부르고 있으며 그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플랜랜드에서는 여자들 거실에서의 신학과 다른 곳의 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와 사고에서 이렇게 이중훈련을 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나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그들이 3살이 되어 엄마의 보살핌으로부터 떼어질 때 옛날에 배웠던 언어를 잊어버리고 과학의 어휘와 수거들을 배울 때 그러합니다. 3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더 영민했던 지적 능력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가 수학적 진리를 파악하는데 더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대중적인 책 한 권을 정독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여성에게 은밀하게 전달할 때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아이의 경솔함이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어머니가 논리적 변증의 비밀을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지적 능력이 약화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도 나는 여성 교육의 통제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고위 당국자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하는 바입니다.